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사건이요. 지금 부장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부장회의를 시작을 했고요.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제 부장회의라는 것 자체가 수사팀과 이 결재 라인에 있는 그런 그 간부급과 어떻게 보면 의견이 다를 때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럴 때 소집하는 공식적인 회의거든요. 단순히 그냥 부장들이 모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사를 그동안에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 형태로 했지만 이 일을 담당했던 이문정 대검 감찰 연구관이 본인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살펴왔던 조사를 해왔던 그리고 감찰 보고서를 6천 쪽을 작성을 한 그 사건의 내용 중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들어봐야 된다라고 지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놓고 설명과 또 증거 자료를 놓고 오늘 부장회의에 참석한 검사장급들이 회의를 하고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6천 쪽에 이르는 자료인데요. 그거를 어떤 모든 사람이 다 검토하기는 불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6천 쪽 전체를 놓고 막연하게 이 사건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 이제 오는 22일 자정으로 공소시효가 만료하는 당시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법정에 진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술과 그 사람이 그 진술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검찰의 회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박범계 장관이 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된다라면 그와 관련된 기록들은 또 6천 쪽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워낙 그 일들만 지금 20년 이상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그거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이게 장시간의 토론이 필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법리가 복잡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닌 거거든요. 검찰이 누군가 재소자를 불러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만들어내도록 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본인의 자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어찌 보면 사건의 내용 자체는 그 충격적인 내용이 비춰봤을 때 그렇게 복잡한 법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 이문정 검사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문제가 된다고 오래 조사한 분이니까 그 문제가 됐다는 부분을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정도면 기소를 해야 된다고 입장을 피력할 것이고요. 그걸 듣고 근데 임 검사나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나요. 혹은 다른 검사들과의 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그때는 투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때는 이제 표결의 형태를 띠게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된 거를 두고도 원래 이제 대검의 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 부장회의가 치러들려고 했었습니다만 조남관 지금 차장, 그러니까 검찰청 대행이 이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도 참석을 하도록 해서 오늘 고검장이 참여해서 다 규모가 커졌죠. 그래서 그걸 두고도 어찌 보면 이제 이게 박범계 장관이 사실상 기소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거를 조남관 대행이 이걸 막았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사건 자체가 형사 사건인데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 자기가 검찰 내에서 처해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사건인지가 일단 의아해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이 이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 정부랑 어떤 대립구도에 있는 검찰이 그 사건의 본질적인 성격과는 상관없이 반대를 할 것이다, 기소에는. 그리고 표대결을 대비해서 고검장들을 불렀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도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언론들은 그렇게 쓰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문정 검사가 배제되고 이게 무혐의 처분을 나는 과정을 보니까 한 3일에 걸쳐서 대검 연구관들이 다른 연구관들이 그냥 보고 이걸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검토조차 안 한 것 같다는 게 박범계 장관의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현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검찰 간부라고 할지라도 자세한 내용과 눈앞에 놓인 자료를 놓고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정말 그걸 무시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뭐 마냥 클 수는 없는 사안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사안을 판단을 하기 의제 문제 같기도 한습니다. 오늘 내에 판단하느냐 아니냐는. 그렇습니다. 이 기록을 그럴 수는 있죠. 만약에 임은정 검사가 얘기한 부분들 말고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예. 추가적으로 그 기록 내에서 상당 부분을 또 직접 봐야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라면 공소시효는 22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각각 또 볼 수 있다, 보고 싶다 이런 시간을 가지겠다 이럴 가능성은 또 배제를 못합니다. 그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도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 그 결정과 상관없이 당시 수사 관행에 대한 감찰은 하겠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예. 그때 벌어졌던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오래전 일은 아닌 예. 거거든요. 10년, 불과 10년밖에 안 됐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식의 어떤 위법한 수사들, 수사와 관련해서 이 재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소자들에게 다른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겁박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서 진술을 만약에 만들어내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실제로 굉장히 부적절해 보였던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본인의 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 검찰 부서에 갑작스럽게 이 수감 중인 구속 중인 사람들을 불러서 몇 시간씩 조사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 어차피 검찰이 앞으로는 직접 수사를 많이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이 있고 그와에 관해서 혹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게 장관으로서 입장이죠.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10년 전 사건이 그리 오래됐다고는 이게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볼 수 없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다른 사례지만요. 17살 때 트윗 한 번 한 거 가지고 민간 기업에서 편집장을 그만두는 정도로 책임을 지는데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인 것 같고요. 훨씬 더 중대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검찰에서 벌어진 일이고 지금도 현직에 있는 그런 검사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예전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사건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죠. 다른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검사 징계는 왜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이렇게 약하냐 이래가지고 감사원이 지적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 공무원들의 징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를 해봤더니 동일 사안일 경우에 그래서 중징계를 해야 된다, 감봉이라든가 견책을 넘어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공무원 자체 윤리 규정들이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경우는 그렇게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제 아예 그 규정 자체를 검찰 내부 규정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들거나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이 있어도 검찰은 검찰 내부에서 따로 지침을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왜 그렇게 했냐에 대한 어떤 변명은 없나요? 그런 거는 검찰의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다른 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따르지 않고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를 하겠죠, 누군가. 근데 검찰을 누가 제재할 수 있죠? 지금까지 보면. 근데 그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은 이 검찰이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힘을 가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런 윤리 문제에 대해서 더 어떤 엄밀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정상 같은데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인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밝히는 걸 보면 사실 오히려 더 다른 공무원들보다 일반 공무원보다 더 약하게 내부 징계, 그러니까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내부 징계에 있어서 최소한 훨씬 약했다라는 거죠. 참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엔 고쳐질까요? 그럼 그간에 이렇게 이제 공적으로 드러났고요. 지금 검찰 스스로도 이런 부분이 밝혀졌을 때 검찰 개혁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따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얘기 좀 넘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LH 직원들 리포트 보셨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소환 조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처음부터 이제 투기 의혹을 불거지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들 중심으로 대량의 토지를 구입을 했고 특히 이제 이 LH 공사에서 토지 보상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본인이 어찌 보면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인 토지를 다량으로 구입했고 주변에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돈을 많이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분들이 이 첫 소환 조사를 받은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경찰 수사가 계속될 텐데요.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광범위한 수사를 하기엔 가장 적합하다. 이게 경찰들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한두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검보다는 자신들이 더 적합하다. 조직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각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곳이
뭐 투기가 좀 밀린다거나 몰린다거나 예전부터 뭐 돌아오는 소문 예. 이게 이제 풍문이나 이런 것들 내설 이런 것들도 다 수사의 단서로 잡고 있고 경찰들은 상시적으로 그걸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을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특감 같은 경우는 뭐 전통 이전부터도 굉장히 고위직이나 예. 뭐 재벌 이런 그 쪽에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전국적인 특검으로. 어떤 투기 조사를 할 만큼 인력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한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이제 경찰의 이런 어떤 입장이나 자신감은 한편에서 보면 일리도 있고 분명히 어떤 있는데 어제 근데 압수수색하는 거 보면 국민들이 저렇게 어설픈가 왜 주소를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나 이런 그러니까 지적을 뭐 망신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해외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었던 것을 그냥 인터넷상에 주소만 보고 시도를 했던 것이 아마 패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안이 전혀 다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이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예. 저 회사는 그 지역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긴 해도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국민들이 국민적 신뢰를 더, 얻으려면 예. 이런 어떤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 어떻게 네.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 같은 거를 좀 안 하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예. 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 같습니다. 그건 예. 당연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